현금 5천만 원 가진 40대 부부입니다. 아이 학교를 앞두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 하나 갖고 있는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심을 담아 월부닷컴에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저는 이미 돈 벌 기회를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2015년에 샀던 집을 2020년 상승장 직전에 팔아버렸거든요. 그 집은 이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주변에서 집 사고 몇 억씩 버는 걸 보며 대체 뭐 한 거지 후회와 미련만 남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요. 어린 시절 단칸방에서 살며 가난을 알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단다는 말씀에 부모님께 짜증만 냈던 못된 딸이었습니다. 저의 못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첫째 아이가 한쪽 귀 구멍이 막힌 채 태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아이에게 생기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지만 애써 웃으며 지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는 한쪽 목 힘줄이 짧아 정면을 보지 못하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오늘 딱 하루만 울게 하고 잠든 아이 옆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부부 월 소득이 400만 원인데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고정 지출이 크고 종잣돈을 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모으기 어려운 40대 부부인 저희도 현실적으로 부동산 갈아타기 가능할까요? 부모님께 믿음직스러운 딸,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얼마나 가난이 처절한지 경험해봤기 때문에 가족 보금자리와 재테크까지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 어디로 이사가야 할까요? 저와 같은 사람도 희망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저 같은 불인이에게 월부TV는 희망입니다. 주인님 믿고 월부닷컴에 사연 보냅니다. 월부닷컴에 보내주신 재테크 고민이에요. 첫 번째는 저희 부부 월 소득이 400만 원인데 지출이 500만 원입니다. 아낀다고 아끼는데 이상하게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돈 모으기 어려운 40대도 재테크 잘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40대 1주택자의 넥스트 스텝이 궁금합니다. 더 좋은 곳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사연자분의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이제 닉네임은 긍정맘님이십니다.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고요. 41세예요. 배우자와 아이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요. 남편분의 일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벌고 있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황, 그리고 지금 집을 한번 매수를 하셨다가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어서 오르기 전에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좀 후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연을 볼 때도 그랬는데 사연을 읽으면서도 좀 울컥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에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수입이 월 400 정도 되는데 지출이 좀 500만 원 가까이 돼요. 좀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지를 좀 물어보셨는데 사실 지출이 좀 많은 편입니다. 물론 아이가 병원 가는 비용도 있고 이런저런 비용이 물론 나가긴 하겠지만 사실 고정 지출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혹시 가계부를 작성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작성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계부를 꼭 작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가계부를 작성을 해야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으면 내가 꼭 필요한 돈과 필요하지 않은 돈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플러스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통장을 나누셔야 되거든요. 이 통장을 나눈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수입이 있는 통장에서 아마도 지금 바로 나가는 돈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좀 어디로 나가는지 내 돈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를 먼저 쓰시면서 통장을 최소 3개를 만드세요. 이제 남편 통장과 그리고 긍정맘님 통장을 놔두시고요. 통장을 하나 더 만드세요.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그 통장으로 보내시고요. 네. 그리고 꼭 필요한 돈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정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통장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다시 긍정맘님과 그리고 남편분 통장으로 보내시면서 실제로 들어갔던 통장은 종잣돈을 모으는 통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장 안에서만 모든 거래가 해결이 돼야지 내가 어떻게 돈이 거래가 되는지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를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최소 30%를 모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00만 원이면 최소한 120만 원을 모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출이 되는 돈이 500만 원이잖아요. 지금 400을 벌고 있는데 500만 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내가 추가로 돈을 아껴야 되는 돈이 220만 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쓰고 있는 돈에서 220만 원 아끼세요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힘들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에서 모을 수 있는 돈을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집을 가지고 계신데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을 갚아 나가고 대출 이자가 갚고 있는 거예요. 맞으시죠? 근데 그게 그 돈이 100만 원 이상이 돼요. 일단 그 돈을 가급적이면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돈이 모여요. 그리고 생활비 또한 적은 편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4인 가족에 160, 170만 원 정도면 작게 쓰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당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는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작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그럼 내가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를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한번 가계부를 꼭 작성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을 수 있는 돈이 최소한 100만 원이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이 정도를 모아야지 내가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밟아갈 때 도움이 되고, 내가 집을 옮기거나 아니면 집을 갈아타거나 아니면 더 좋은 재테크를 한다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돈을 써야 돼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 만약에 지금 부업으로서도 소득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또 명심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소득이 많아지면 소비까지 같이 늘어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 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소비를 지금 그대로 줄인 상태에서 딱 5년 또는 10년 동안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인생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자산을 모으시면서 어디로, 어느 지역으로 좀 집을 옮겨 가셨으면 하는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남편분이 하남으로 출퇴근을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한다면 출퇴근하는 거는 좀 용이한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따라서 출근, 퇴근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된다면 그 에너지가 퇴근하고 나서는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남편분도 부업을 하시고 있으신데, 그럴 때 내가 체력이라도 좀 출퇴근 시간이 짧게 되면 그래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저는 그 관점에서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아이가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있는 곳보다는 시간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은 곳으로 좀 선택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경기도 광주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주상복합에 거주를 하고 있으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아파트는 조금 구축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광주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이제 용적률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용적률이 높다는 거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땅의 지분 자체가 적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오랫동안 가져가면 갈수록 내 땅이 적기 때문에 건물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땅의 가격은 보통 오른다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건물 가격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 자체가 땅의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조금 그래도 이사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부터 제가 생각했던 곳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인데 여기서 레이어에 보시면 법정 지도가 있어요. 법정 경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울에 거주하실 수 있고 또는 하남에 거주하실 수 있게끔 하면 너무나도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게 되면 여기가 성남시가 있어요. 분당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과천의왕이 있고 여기 평촌이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 수지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수지구예요. 네, 수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하철역 중에 신분당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인분당선 이렇게 노란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자면 여기가 동천생활권이고요. 여기가 수지구청 생활권입니다. 풍덕천 생활권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가 성복생활권이라고 해요. 여기 신복마을까지 같이 합쳐 있는데 여기는 지하철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상현생활권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죽전역. 여기 수인분당선 옆쪽에 죽전역이 있는데 여기가 죽전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상현생활권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광교 신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현동이지만 광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권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북생활권 같은 경우는 여기 성북역 롯데캐슬이라고 불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수지구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아파트예요. 바로 앞에 롯데몰이 있고요. 여기 위쪽으로 가게 되면 대형 평형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즐비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수지구청역 주변에는 중호아파트부터 그리고 한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동부아파트부터 보원아파트들까지 좀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 여기에 좋은 점, 여기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학원가들이랑 상권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수지 중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천역 쪽으로 가게 되면 동천역 쪽에는 물류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없고요. 조금 더 가게 되면 여기 레미안 이스트팰리스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좋은 곳이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새 아파트들이 좀 즐비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구성, 전체적인 이 지역에 대한 그런 느낌을 좀 가져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죽전생활권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죽전역 바로 옆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역에서 내려와서 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역세권인 아파트부터 역세권인 아닌 아파트들까지 아파트가 즐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위쪽에는 분당이에요. 분당의 구미동에 무지개 마을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죽전에까지 해서 좀 수지구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좀 보면 되는데 수지구에 있는 20평대 아파트 가격이 4억에서 5억대 정도가 돼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의 20평대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실거래가가 5억 초반 정도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수지구랑 거의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는데, 살기에는 혹시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수지요. 그쵸. 수지가 더 살기 좋은 것처럼 보이죠. 제가 여기에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일 먼저 회사까지 출퇴근이 조금 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찍어서 길찾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지금 시간으로 24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남편분 출퇴근할 때 사실 시간이 이거보다 덜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입지가 좀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했지만 그 금액이라든지 또는 내가 출퇴근할 때까지 거리를 보자면 이 정도 거리에 이 정도 시간이면 그래도 좀 적게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시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포온대로가 있어가지고 광주까지 정말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주까지 가기는 너무나도 좋은 입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 병원에 또 가야 되잖아요. 아이 병원에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자차를 이용하는 편일까요? 자차예요. 자, 잠시만 제가 자차로 갈 수 있게끔 군자역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자역 인근에 있는 병원에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역을 가게 되면 지금 자동차로는 좀 오래 걸려요. 지금 막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막히지 않는 시간을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1시간 정도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으로도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가시게 될 텐데 이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다면 저는 여기도 나쁘지 않은 위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내 집을 구할 때 내 상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하자면 저는 가격이 쌀 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인데 조금 전에 봤던 아파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죽전동이 있습니다. 제가 죽전동을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여기 수지구청역 앞이 더 좋은데 일단 남편 직장을 갈 때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하나를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하락이 됐다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한 칸이 지금 2억이라서 1억이 넘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죽전 쪽이 그래도 좀 덜 올랐는데 여기도 또한 역세권이 좋아요. 동성 이자라는 아파트가 너무 좋은데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아파트 가격 20평대 가격을 보면 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혹시나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이 아파트를 살지 저 아파트를 살지 고민을 할 때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성 아파트를 클릭을 하시고 이제 23평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위에 건 취소를 해주고 지금 가격 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거리 측정을 했던 현대 1차 아파트 조금 외곽에 있는 곳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서 면적을 24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거의 같았어요. 이런 시점이었다면 당연히 동성 2차를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랐을 때도 당연히 동성 2차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가격이 쭉 떨어졌죠.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동성 2차를 매수를 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가격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여기는 가격이 내렸다가 다시 올랐고, 그리고 여기는 가격이 내렸다가 아직도 주춤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저는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아직 도로른, 초반에 이제 역세권에서부터 가격이 흐름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가격의 흐름이, 상승의 흐름이 오지 않는 이런 곳을 오히려 조금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현대 1차라는 아파트를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동일 매물 묻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매물이 지금 41개, 그리고 전세가 9개가 있는데 지금 매매 가격을 봤더니 지금 4억 4천에 나와 있는 매물이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실거래가로 봤을 때도 4억 중반 정도 됐는데 그 가격과 비슷한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이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장점을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학원가들이 앞에 즐비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원을 보내기에도 괜찮고 여기에 또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아파트 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파트를 구하면 좋겠다라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때 이제 기존에 있던 집을 가급적이면 매도를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를 놓지 말고 바로 매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로 저희가 이동을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먼저 이 집을 매수하게 되면 이중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잔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내가 이 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내 집이 안 팔리게 되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먼저 매도를 하고 가는 게 좋고, 정 안 되면 전세를 주고 이사를 하되 전세를 줬을 때도 계속해서 매도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긍정맘님께서 가고 싶어 하는 아파트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가기 위해서도 거쳐 나가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번에 그 아파트에 가시면 너무 좋겠지만 누구나 다 상급지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다 강남, 서초, 송파 또는 그 인근에 내가 좀 애정이 있는 곳들로 가고 싶어 하는데 한 번에 거기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수지에 집을 마련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번에는 그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계 지출을 줄이고 흑자 구조를 만들지, 그 상태에서 내가 집을 잘 갈아타면서 조금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까이 갈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하면서 자산을 쌓아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주택자가 자산을 쌓아가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을 노리면서 가시면 좋거든요. 그것도 갈아타기 가장 좋은 시점은 정말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시장에서 거래량이 뚝뚝 떨어지고 기사에서는 깡통전세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시점에서 갈아타기를 한 번씩 해보시면 분명히 지금 긍정맘님이 가고 싶어하는 그 아파트는 가실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저를 믿으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긍정맘님이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못 볼 정도로, 그걸 갈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 높은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를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해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지를 하시고 다시 청약통장을 만드세요. 지금 청약을 하실 건가요? 네, 하고는 있는데 네. 혜택을 주인님 영상을 보니까 혜택을 받으려면 월 납입 10만 원은 돼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혜택을 받으려면 그 말이 뭐냐면 실제로 내가 10만 원씩 내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주택자가 아니잖아요. 10만 원씩 모아서 하려면 무주택자가 됐을 때 공공분양을 넣었을 때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택이 있다 보니까 공공분양도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긍정맘님께서 무주택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주택은 계속 할 거예요. 제 생각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을 지금 해지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지만 1주택자도 기회가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청약 통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기간은 채워 놓으라는 말씀이에요. 채워 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뭐 서울에 좋은 청약이 떴다 그러면 거기 납입을 해야 되는 예치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예치금에 맞게끔만 넣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0만 원은 오히려 지금 대출이 있으신데 대출 이자를 갚는데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남편이가 현금을 좀 미리 갖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 정부에서 대출도 안 해준다. 그래서 2년 전에 대출을 5천만 원을 미리 받아놓은 거예요. 네. 그럼 그 5천만 원도 지금 바로 갚는 게 더 낫겠지요. 네. 왜냐면 네. 지금 쓸 일이 없고 지금 많이 쓴다고 한다면 특례보금자리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갚아도 괜찮습니다. 그 돈을 진짜 긴급하게 쓸 게 아니라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저는 좀 긍정맘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네. 혹시 아이들 상황은 좀 어떠세요? 둘째는 다 안치가 된 걸로 보이고, 첫째는 네, 이제 2차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날짜를 잡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병원 측에서는 아이의 귀 구멍도 작아지고 청력도 떨어져서 둘 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면은 조금 2차 수술을 고려를 하겠지만 둘 다이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또 계속 귀 구멍이 작아져서 수축이 되고 있어서 네, 귀 구멍이 더 작아지지 말라고 이제 몰드라는 거, 플라스틱 동그란 거를 껴놔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며칠만 안 껴도 더 수축이 돼서 매일 밤에 아, 잘 때 끼는데, 네, 어떤 날은 아이가 엄마 그냥 수술하면 안 돼? 이런 말도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수술 한번 하면 아이가 전신 마취하고 깼을 때 네, 그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쵸. 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인데 네. 네, 처리하고 바로 실행을 하도록 학교 가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엄마. 저희가 가난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바쁘셔서 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옛날에는 서운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부모님 고생하셨던 거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하지 많이 못했던 거를 이제는 제 아이한테, 아이가 어디 가서도 엄마한테 모든 스트레스가 있을 때 다 얘기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네. 네, 그렇게 편한 상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이 사연 선정해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대도 못했는데 저한테는 이게 그 어떤 로또보다 더 좋고 제 삶을 정말 뒤바꿔주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만약에 제가 너무나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라도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작가님 통해 가지고 그 아파트 한 번만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한번 꼭 감사합니다. 보내주시, 그럼 제가 그걸 좀 사기에는 좀 비싸든지 아니면 사는데 좀 맞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연 선정 날이 결혼 기념일이었네요. 네. 작가님한테 너무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또 좋은 집으로도 이사를 가시고 아이들도 잘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 제가 긍정맘님께 드린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조금 더 늘리거나 또는 지출을 줄임으로써 흑자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걸 말씀드렸고, 내가 지금 좀 지출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계부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꼭 통장 쪼개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 돈을 건들지 않는 통장을 하나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돈은 나의 종잣돈 통장으로서 절대 건들지 않는다.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0대 1주택자의 부동산 넥스트 스텝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게 되면 잘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평가가 된 아파트들을 찾으면서 그 중에서도 조금은 덜 오른 지역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거고 내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살 수 있는 집을, 내가 거주하기 편한 집을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그냥 가격이 싸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집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번 내가 여기서 거주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출퇴근 거리를 한번 보시고 역까지 거리도 한번 보시고, 내가 평균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다면 그 지역까지 거리도 한번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가격도 보시고 그 가격이 합당하다면 그 지역을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긍정맘님께만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적용을 하셔서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